나는 옥토끼라고 해. 달에서 절구를 찍고 있지. 친구들은 인류가 언제 처음 달에 갔는지 알고 있니?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를 타고 닐 암스트롱 중위가 처음 달에 도착했어. 달에 도착한 사람들은 달에는 생명체가 살고 있지 않다는 걸 증명했지. 근데 왜 아직도 내가 달에서 절구를 찍고 있다고 하냐고? 이제부터 달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달은 지구의 자연위성이야. 위성은 행성의 둘레를 도는 천체를 말하는데 달만이 유일하게 지구를 돌고 있어. 달은 약 27.3일에 거쳐 지구를 도는데 이를 공전주기라고 부른단다.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27.3일 동안 눈에 보이는 달의 모양은 변화하지. 달의 모습은 삭, 초승, 상현, 보름, 하현, 금음 순으로 변하는데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에 비쳐 빛을 내는 쪽이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이야. 보름달이 뜨면 달, 지구, 태양 순으로 배치가 되는데 달이 태양빛을 받아 앞면이 엄청 잘 보이게 되지. 이때 달의 바다라 불리는 어두운 부분이 토끼가 절구를 찍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달에서 토끼가 떡을 찢는 모습을 상상했고 중국에서는 약을 찍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어. 친구들은 중국 신화인 항아 이야기를 알고 있니? 하늘나라 선녀인 항아에게는 활을 잘 쏘는 예라는 남편이 있었어. 항아와 예가 하늘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지내던 어느 날 지상에 10개의 태양이 떠올랐지 뭐야?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신인 제준의 아들들이 장난을 치느라 한 번에 10개의 태양으로 떠올랐던 거였지. 뜨거운 태양들 때문에 땅에 사는 백성들은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어. 그래서 요임금이 얘에게 태양 한 개만 두고 나머지는 다 활로 쏘아 없애달라고 부탁을 했지. 장난을 심각하게 생각했던 제준도 얘에게 화살 한 통을 주며 아들들을 혼내주라고 이야기했지. 9개의 태양이 떨어져 죽어버리고 1개의 태양만 남아 땅에는 평화가 찾아왔어. 그런데 제준이 생각해보니 자신의 아들들이 죽은 사실이 화가 났던 거야. 화가 난 제준은 항아와 예를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고 땅으로 쫓아냈어. 그러던 어느 날 신으로 살다가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던 얘가 여신 중에 가장 높은 여신 서왕모에게서 불사약을 받아왔어. 이 약은 먹으면 신선이 될 수 있는 약이었지. 하지만 얘는 땅에서 할 일이 남아있다며 약을 잘 보관해두었어. 그러던 어느 날 얘의 부하가 배신을 하고 불사약을 항아에게서 빼앗으려 했지. 다급한 항아는 불사약을 먹고 신선이 되어버렸고 그 순간 몸이 떠오르더니 달로 올라가 옥토끼와 함께 달을 지키며 약을 만들었다는 전설이 있어. 친구들은 떡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떡은 여러 가지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 찌거나 삶거나 굽거나 쳐서 만들어. 나는 달나라에서 주로 쌀을 쪄서 절구에 넣어 쳐서 만드는 떡, 도병을 만든단다. 떡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만들어졌어. 우리 선조들이 정착하여 살던 농경시대 유적을 살펴보면 갈돌과 확돌이 발견되는데 갈돌은 곡식을 갈거나 부술 때 사용했었지. 이렇게 간 곡식을 익혀 떡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 먹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을 하기도 한단다. 고구려시대 벽화에는 수북이 쌓여있는 떡이 그려져 있기도 해. 떡이 가장 발전한 시기는 조선시대야. 떡을 만드는 재료도 다양해지고 빛깔이나 모양, 맛도 좋아졌지. 추석에 만들어 먹는 송편은 왜 반달 모양일까? 추석에 뜨는 달은 옥토끼가 훤히 잘 보이는 보름달인데 송편은 왜 반달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 때의 이야기야. 어느 날 밤 의자왕 앞에 귀신이 나타나 백제가 망한다 하고 소리를 치고 땅속으로 사라져버렸어. 그 땅속에서 거북이가 나왔지 뭐야? 신기하게도 거북이의 등에는 백제는 둥근 달과 같고 신라는 초승달과 같다라고 쓰여 있었지. 무슨 뜻이었을까? 백제는 가득 찬 둥근 달이니 서서히 기울 것이고 신라는 초승달이니 보름달처럼 서서히 커져 발전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의자왕은 화가 났지만
신라 사람들은 신이 나서 차오르는 달을 생각하며 반달 모양 떡을 빚기 시작했어. 송편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약식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까? 신라 소지왕 때 까마귀 한 마리가 요란하게 울며 편지를 하나 툭 떨어뜨려줬는데 편지 봉투에 열어보면 2사람이 죽고 열지 않으면 1사람이 죽는다 라고 되어 있었고 편지에는 검은 고갑을 쏘아라 라고 되어 있었지. 소지왕이 황급히 침실로 들어가 검은 고갑을 활로 쏘았더니 그 안에 독살 음모를 꾀하던 승려와 왕비가 있었어. 죽을 고비를 넘긴 소지왕이 까마귀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까마귀 깃털과 색깔이 비슷한 음식인 약식을 만들어 제사를 지냈고 이때부터 정월 대보름에 애곤을 막아준다는 약식을 먹기 시작했지.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이 있지? 계절별로 제철에 나오는 재료로 만들어 먹는 음식을 시식이라고 해. 특별한 명절에 먹는 떡을 절식이라고 부르지. 시식과 절식에 대해 알아볼까? 1월, 떡국, 약식. 가래떡을 잘라 만들어 먹는 떡국과 정월대보름에 먹는 약식이 있어.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기 위해 하얀 가래떡을 잘라 떡국을 끓여 먹었지. 2월, 노비송편. 음력 2월 1일은 농사철의 시작을 알리는 중화절이야. 보통 송편보다 커다란 송편을 만들어 봄 농사를 앞두고 노비들에게 음식을 대접한다는 뜻에서 먹었던 떡이지. 3월 진달래화전, 쑥버무리. 진달래화전은 봄에 피는 진달래를 따서 3월 삼진날 먹었던 음식이야. 봄에는 쑥이 쑥 나오지? 쑥을 가지고 봄철 시식을 많이 해먹었단다. 4월 느티떡, 장미화전. 4월에 나오는 어린 느티나무 잎을 따서 만든 느티떡과 아름다운 장미를 넣어 만든 장미화전은 4월에 향기나는 시식이야. 5월 수리취떡, 쑥절편. 음력 5월 5일은 단오라고 불러. 모내기가 끝나면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지. 단오에는 절식으로 수리취를 넣어 만든 수리취떡이나 쑥절편을 먹어. 6월 상화, 떡수단. 음력 6월 15일은 유돈날이라고 불러. 여름의 병을 물리치고 더위 먹지 않기 위해 햇밀가루로 상화를 만들어 먹었지. 동글동글 떡을 빚어 시원한 오미자물이나 꿀물에 넣어 떡수단을 먹기도 했단다. 7월 증편, 주악. 음력 7월 7일은 칠석이라고 불러.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난다는 날이지. 칠석에는 맵쌀가루를 술로 반죽해 발효한 후 쪄서 먹는 증편, 조개 모양으로 빚어 기름에 지진 주악 등을 먹어. 증편이나 주악은 여름에도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떡이지. 8월 송편. 보름달이 뜨는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이란다. 추석에는 반달 모양으로 생긴 송편을 빚어 먹어. 9월 국화전, 밤떡. 가을이 깊어가는 음력 9월 9일을 중양절이라고 불러. 가을에 피는 국화를 가지고 국화전을 만들어 먹거나 밤나무에 밤을 따 밤떡을 먹었지. 10월 팥시루떡. 음력 10월은 추수가 끝나 가장 풍요로운 달로 상달이라고 불러. 가정의 편안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팥시루떡을 만들어 고사를 지냈지. 11월 팥죽. 해가 가장 짧다는 동지는 12월 22일쯤에 돌아와. 붉은 팥이 귀신을 쫓아준다고 해서 팥죽을 만들어 먹어. 동지가 음력으로 11월 10일 안에 들면 애동지라고 해서 팥죽을 먹지 않기도 하지. 12월 골무떡. 바느질할 때 손에 끼우는 골무랑 비슷한 크기로 만들었다고 해서 골무떡이라고 불러. 음력 12월은 동지섣달이라 부르고 골무떡은 이때 먹는 떡이야.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삶이 끝날 때까지 여러 가지 대소사를 거칠 때마다 먹는 떡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니? 그 시기를 건강하고 무탈하게 지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떡을 만들어 먹고 나누었지. 아이가 태어나 21일이 지나면 371이라는 날이 오지. 구구단을 외워봐. 37은 21이지? 옛날에는 아이들이 태어나 바로 죽는 일이 자주 있어서 21일이 된 날을 중요시 여겼어. 37일이 되면 백설기를 만들어 먹는데
신성을 뜻하는 깨끗한 하얀색이 산모와 아이를 보호해준다는 뜻이 있지. 3-7일에 만든 백설기는 집안에서만 먹고 밖으로 내보내지 않아. 태어난 지 100일이 되면 100일을 축하하지. 100일에는 붉은색이 액을 막아준다는 수수팥경단을 만들어 먹어. 100일 떡은 나누어야 아이가 오래 산다고 해서 이웃과 나누어 먹었는데, 떡을 받은 집에서는 빈 그릇에 아이의 장수를 기원하는 무명실이나 쌀 등을 담아 돌려보냈어. 100일에 먹는 백설기는 아이가 희고 순진무구하게 자라라는 뜻이 담겨 있어. 아이가 태어나 처음 맞는 생일을 돌이라고 부르지. 돌에는 오색송편, 인절미, 수수팥경단 등을 만들어 먹는데 떡마다 뜻을 가지고 있지. 오색송편은 세상의 모든 것들과 조화를 이루고 살라는 뜻을, 인절미는 끈기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을, 수수팥경단은 백일과 같이 나쁜 것을 물리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옛날 할아버지들은 학교가 아닌 서당에 다녔어. 서당에 다니면 책을 한 권 뗄 때마다 책례를 했는데, 책을 한 권 다 배우면 훈장님께 감사의 표시로 간단한 음식을 대접하는 행사야. 주로 송편을 나눠 먹었는데, 송편에 소를 가득 채우는 것처럼 지식을 가득 채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반대로 속을 비운 송편도 먹는데 겸손을 뜻하기도 하지.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되면 성년예를 치러. 주로 15세에 행하는데 오늘날의 성년의 날과 비슷한 날이지. 이날에는 약식, 오색 송편, 삼색경단 등을 만들어 먹었어. 서로 만나 부부의 인연을 맺는 걸 혼례라고 해. 혼례 전날에 신부 집에서 봉치떡을 만들어 보내는데, 시루떡을 닮은 봉치떡 위에는 대추와 밤이 장식되어 있지. 대추는 예로부터 아들을, 밤은 딸을 상징했어. 혼례 때는 주로 찹쌀로 떡을 많이 만들어 먹었는데, 찹쌀은 맵쌀보다 더 끈기가 많아서 한번 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인절미도 많이 만들어서 나눠 먹었단다. 60번째 생일은 환갑이라고 불러. 자기가 태어난 간지의 해가 돌아오려면 60년이 걸려. 예를 들자면 2000년은 흰색 용띠의 해, 경진년이고, 다시 한번 경진년이 돌아오려면 2060년이 되어야 하지. 지금은 수명이 길어져서 환갑생일에 큰 잔치를 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수명이 짧았던 옛날에는 성대한 잔치를 했어. 보통 잔치상에 음식을 높이 쌓아 놓았는데, 높이 음식을 괴어 놓는 것을 고배라고 불러. 떡을 높이 쌓으려면 떡이 평평해야겠지? 그래서 환갑상에는 납작하게 만든 떡들을 올리는데, 평평한 백설기는 백편, 평평한 꿀떡은 꿀편이라 불러. 제사 때도 마찬가지로 떡을 쌓아 올렸지. 제사 때는 주로 녹두고물편, 거피 팥고물편 등을 올려놓았지. 떡은 흔히 4종류로 나뉘어. 뜨거운 수증기로 찌는 떡, 뜨겁게 찐 후에 절구에 놓고 쳐서 끈기를 만드는 치는 떡, 앞뒤로 맛있게 구워 먹는 지지는 떡, 삶는 물에 퐁당퐁당 넣어 삶는 떡이 있어. 찌는 떡부터 살펴볼까? 찌는 떡은 주로 맵쌀 또는 찹쌀을 사용해. 가루를 낸 국식을 찜기에 넣고 뜨거운 김을 주면 떡이 되지. 이렇게 만드는 떡으로는 백설기, 홍설기, 감설기 같은 설기떡하고, 켜켜이 쌓아 시루에 찌는 시루떡이 있어. 시루에 쪄낸 뜨거운 찹쌀 또는 맵쌀을 절구에 넣고 치면 치는 떡이 되지. 반죽에 끈기가 생겨서 먹을 때 쫀득쫀득한 식감이 생기거든. 인절미나 찹쌀떡, 가래떡이나 절편 등이 쳐서 만드는 떡이야. 지지는 떡은 말 그대로 모양낸 반죽을 뜨거운 판에 기름을 두르고 지져낸 떡을 말해. 화전, 수수부꾸미, 찹쌀부꾸미, 주악 등이 있어. 보글보글 끓는 물에 익반죽을 넣어 익혀 위에 고무를 바르면 삶는 떡이 되지. 경단, 오메기떡같이 쫄깃한 떡에 깨, 팥 같은 고무를 묻혀 맛을 내지. 떡은 어떤 도구로 만들까? 떡을 만들 때는 곡식을 가루내는 도구, 곡식을 익히는 도구, 반죽을 칠 때 사용하는 도구, 꾸미기 위한 도구 등이 필요하지. 매통은 굵은 통나무 2짝으로 되어 있어. 위쪽 통나무 가운데 뚫려있는 구멍에 별을 넣고 돌리면 윗짝과 아래짝의 가운데에서 겉껍질이 벗겨진 쌀이 나오지. 시루는 찜기야. 그릇 바닥에 뚫린 구멍으로 뜨거운 수증기가 올라와 떡을 익혀주지.
떡판과 떡매는 치는 떡을 만들 때 사용해. 평평한 떡판에 익힌 반죽을 넣고 떡매를 이용해 떡을 쫄깃하게 만들어주지. 떡을 자를 때 사용한 떡칼이야. 나무로 만들어서 생소하지만 떡을 자를 때는 잘 드는 쇠칼보다 나무 떡칼이나 둥근 접시같이 비교적 무딘 도구를 사용했어. 떡에 아름다운 문양을 넣기 위해 사용했던 떡살에 대해 알고 있니? 물고기문, 한 번에 많은 알을 낳는 등 다산과 풍요를 상징해. 비급문, 신석기 시대의 토기에서도 나타나며 오랜 시간 동안 활용된 문이야. 태극문, 우주 만물 구성의 가장 근원이 되는 본체야. 십자문, 한자 열십자와 같은 모양으로 가로선과 세로선을 교차하여 표현한 문이지. 꽃문, 꽃은 각 시대의 사회적 배경과 사조, 토착신앙이라든가 종교 등에 따라서 각기 특색이 있으며 상징적인 뜻을 지녀. 수복자문, 글자 그대로 오래 살고 복되길 기원하지. 친구들, 달토끼와 떡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니? 케이크도 햄버거도 좋지만 우리 조상님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우리의 음식을 많이 사랑해주는 시간이 되길 바래.